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선형 대수학이잖아요. 바로 그 선형의 의미를 이번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함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V와 W는 벡터 공간이고 T는 V에서 W로 가는 함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x1 더하기 x2는 벡터 x1과 x2를 더한 것이고 kx1은 벡터 x1의 스칼라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W에서 tx1과 tx2를 더하면 tx1 플러스 x2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tx1에 k배를 한 것이 일반적으로 tkx1과 같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 둘이 같으면 두 벡터 공간이 구조적으로 유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과 같이 더하기와 스칼라벨을 보존하는 함수를 선형함수 또는 선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t는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선형하면 1차 또는 직선을 떠올리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의 1차 함수 fx는 선형입니다. 선형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x 플러스 y의 함수값은 2x 플러스 2y이고 이는 fx 플러스 fy와 같습니다. 그리고 kx의 함수값은 2배의 kx이고 정리하면 kfx와 같습니다. 또 다른 1차 함수 gx는 선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선형성을 확인해 보면 gx 플러스 y는 2배의 x 플러스 y의 플러스 1이고 이는 gx 플러스 gy와 같지 않습니다. 1이 하나 더 있어야 하죠. 꼭 직선이라고 선형은 아닙니다. 선형 변화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행렬이 선형입니다. n×n 매트릭스 A는 좌표 공간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입니다. 행렬이 다음의 선형성을 만족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렬이 선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미분연산자가 있습니다. 미분연산자 또한 선형인데요. 미분의 성질에 의해 미분연산자 D 또한 선형성을 만족합니다. 선형성의 두 가지 성질을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n번 미분 또한 선형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에서도 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컨 오더 리니어 ODE의 경우 리니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세컨 오더 리니어 ODE를 ly는 0꼴로 쓸 수 있는데, 이때 미분연산자 L은 다음과 같은 꼴입니다.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미분 연산자 L이 선형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선형성을 만족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F와 G가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 LF도 0이고 LG도 0이므로 0 플러스 0이니까 0이 됩니다. 이는 F와 G가 미분 방정식의 해면 더한 것도 해이고 스칼라배 한 것도 해라는 뜻으로 미분 방정식의 해집합이 더하기와 스칼라배에 대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중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성립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질이지만 선형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으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런 중첩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집합이 더하기와 스칼라배에 대해 닫혀 있으므로 해집합은 벡터 공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함수들은 벡터 공간의 8가지 공리들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때 어떻게든 선형 독립인 해를 찾아서 이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형 대수학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만 알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t를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 그리고 v1, v2 땡땡땡 vn을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 w의 벡터 w1, w2 땡땡땡 wn에 대해 v의 베이시스 벡터들이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고 하면 이를 만족하는 선형 변환 t는 다음과 같습니다. 벡터 공간의 임의의 벡터는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t로 변환시켜 보면 ci는 스칼라이므로 리니어리티에 의해 앞으로 나가고 tvi는 wi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R2의 벡터 w1, w2, w3에 대해 R3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2, E3가 다음과 같이 대응되는 선형 변환 t를 구해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R3의 임의의 벡터 x1, x2, x3는 E1, E2, E3의 선형 결합이므로 x1, x2, x3의 이미지 또한 W1, W2, W3의 선형 결합이라는 게 좀 전에 얻었던 결론이었어요. 성심성의껏 계산을 해보면 xi는 스칼라이므로 선형성에 의해 앞으로 나가고 t2i는 wi이고 전개하면 다음과 같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 변환을 얻을 수 있습니다. R3의 임의의 점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응관계를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변의 행렬과 열벡터를 곱해보면 위 변환과 같은 변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끈 거거든요. 사실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렬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입니다. 함수 t가 선형이면 다음과 같이 두 벡터 공간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t가 전사함수가 아니면 전사함수랑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말해요. 공역과 치역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두 벡터 공간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남는 쪽이 W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 t가 전단사 함수이면 바이젝티브는 전단사 함수로 1대1 대응과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1대1 대응이라면 두 벡터 공간은 수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벡터 공간의 수학적인 구조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막말로 문자 V와 W를 사용했을 뿐 그 외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 T가 바이젝티브이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이때의 선형 변환 T를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동형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벡터 공간 V와 W를 서로 아이소모픽이라고 합니다. 동형이라는 말 자체가 형태가 같다는 의미잖아요. 두 벡터 공간은 물론 서로 다른 벡터 공간이지만 둘 사이에 더하기와 스칼라배가 보존되고 1대1 대응이 성립하면 사실상 수학적인 구조 또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구조로서는 두 벡터 공간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사실상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P2는 2차 이하 다항식 집합이고 R3는 우리가 잘 아는 3차원 좌표 공간입니다. 베이시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잡겠습니다. P2에는 다항식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R3에도 1, 2, 3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또 P2에는 2-x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근데 R3에는 2, 1, 0이라는 벡터가 있네요. 비슷하게 몇 가지 해보면 P2에 3 플러스 x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다항식이 있으면 R3에 3, 1, 3이라는 벡터가 있고 2 플러스 4x 플러스 6x 제곱이 있으면 2, 4, 6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2의 임의의 다항식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에 대해 R3의 벡터 a, b, c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면 두 벡터 공간 사이에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함수 t는 또한 선형입니다. 따라서 t는 아이소모피즘이에요. 두 벡터 공간은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으로 표현했는지 1, 2, 3으로 표현했는지의 차이일 뿐 그 외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과 2-x를 더하는 것 대신 2에 대응하는 1, 2, 3과 2, 1, 0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벡터 공간과 벡터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좌표 공간과 열벡터로 대응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벡터 공간 사이에 1대1 대응이 성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치를 채렸을지도 모르지만 두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으면 두 벡터 공간이 아이소모픽이라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도 성립합니다. 중요한 사실이니 꼭 알아두세요. 앞에 예제에서 P2의 다항식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을 R3의 a, b, c에 대응시켰습니다.
그런데 C, B, A에 대응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1대1 대응을 시키는 방법은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벡터 공간과 좌표 공간 사이에 1대1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베이시스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V에서 RN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파일을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V의 베이시스를 순서대로 RN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응을 시킨 거예요. 앞에서 선형 변화는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만 알면 다 아는 거라고 했죠. V의 임의의 벡터 X가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에 의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구해보면 항상 모든 벡터들은 베이시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AI는 스칼라이므로 리니어리티에 의해 앞으로 나가고 phi VI는 이 I이므로 다음과 같이 RN의 L벡터에 딱 대응이 됩니다. 그 어떤 벡터 공간에 벡터가 오더라도 우리는 좌표 공간과 열벡터에 대응시켜서 생각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대응시키는 방법을 이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열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이를 올더드 베이시스 알파에 대한 x의 코디네이트 벡터라고 불러요. 여기서 올더드 베이시스는 순서 기자라는 건데 말 그대로 베이시스의 순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같더라도 그 순서가 다르면 다른 베이시스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시스 알파의 V1과 V2의 순서를 바꾸면 첫 번째 베이시스 벡터가 V2, 두 번째 베이시스 벡터가 V1이 됩니다.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에 의하면 첫 번째 베이시스 벡터는 RN의 E1에 대응되므로 phi V2는 E2가 아니라 E1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phi x를 계산해 보면 열벡터의 첫 번째 성분의 A1이 아니라 A2가 박히게 됩니다. 코디네이트 벡터가 올더드 베이시스에 의존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P2의 2 올더드 베이시스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의 각 베이시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해보면 간단하게 올더드 베이시스의 벡터 순서에 맞게 주어진 벡터를 선형결합으로 나타낸 뒤 순서대로 선형결합 개수를 따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오면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이 거의 다 다른 겁니다.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선형변환 T가 있다고 합시다. 알파와 베타를 각각 V와 W의 순서 기제라고 하겠습니다. V의 임의의 벡터 X는 W의 벡터 TX에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N차원 좌표 공간 V 대신 V와 아이소모픽인 N차원 좌표 공간으로 얘기할래. M차원 벡터 공간 W 대신 W와 아이소모픽인 M차원 좌표 공간 RM으로 얘기를 할래. 그럼 X 대신 X의 코디네이터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TX 대신 TX의 코디네이트 벡터로 얘기를 할 거야. 이때 X의 코디네이트 벡터를 TX의 코디네이트 벡터에 대응시키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행렬 A가 바로 T에 대응되는 선형 변환이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행렬 A를 선형 변환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또는 어소시에이티드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선형 변환 T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변화는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만 알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TV1은 벡터 공간 W의 벡터이므로 W의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TV2도 W의 베이시스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고 쭉쭉쭉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벡터 공간 V의 임의의 벡터 X에 대해 TX를 계산해 보면 모든 벡터는 베이시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XJ는 스칼라이므로 선형성에 의해 앞으로 나가고 TVJ는 AIJWI이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기호는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I에 대해 합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TX를 W의 베이시스 베타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TX의 베이시스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뭐예요? 순서대로 선형결합 개수들을 따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 제2에 대한 합이 남아있습니다. 제2에 대한 합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행렬과 열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행렬을 A라고 하고 이 열 벡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벡터 X의 베이시스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입니다. 이 행렬 A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선형 변환 T의 행렬 표현이 됩니다. 양쪽의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행렬 A를 구하는 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렬 A의 성분 AIJ는 V의 베이시스 벡터들의 T에 대한 변환의 결과를 W의 베이시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선형결합 계수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만든 뒤 트랜스포즈한 것입니다. 뒤집은 거예요. 앞에서 다뤘던 다음에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을 직접 한번 구해보면 R3와 R2의 베이시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첫 번째 벡터 1,0,0은 1,0으로 변환되고 이를 R2의 베이시스 베타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의 두 번째 벡터 0,1,0은 2,-1로 변환되고 이를 베이시스 베타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의 세 번째 벡터의 t에 대한 변환을 베이시스 베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 선형결합 개수들을 행렬로 만든 뒤 트랜스포즈하면 t의 행렬 표현이 얻어집니다. 앞에 나온 것과 확인해 보세요. 미분연산자의 행렬 표현도 구해봅시다. 간단하게 2차 이하의 다항식의 미분을 생각해 볼게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미분하면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므로 미분연산자 D는 P2에서 P1으로 가는 선형연산자입니다. 각 베이시스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알파의 첫 번째 벡터 1을 미분하면 0이고 이를 베이시스 베타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알파의 두 번째 벡터 X를 미분하면 1이고 이를 베타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고 마찬가지로 알파의 세 번째 벡터 X제곱을 미분하면 2X이고 이를 베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 선형결합 개수들을 행렬로 만든 뒤 트랜스포즈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연산자 D의 베이시스 알파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을 얻습니다. P2의 벡터 fx로 확인을 해보면 f의 베이시스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다음과 같고 D의 행렬 표현과 f의 코디네이트 벡터를 곱하면 다음의 열 벡터를 얻습니다. 이 열 벡터가 바로 df의 베이시스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f를 미분한 것이 2 플러스 6x잖아요. 지금 우리는 미분을 행렬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막말로 미분할 줄 몰라도 행렬 계산만 할 줄 알면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모든 선형변환을 모은 집합을 L이라고 하고 n/n 행렬 집합을 m이라고 하면 두 벡터 공간이 서로 아이소모픽이라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벡터 공간이 아이소모픽이면 사실상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행렬을 선형변환으로 선형변환을 행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렬의 가치란 단순히 계산의 용도뿐만 아니라 모든 선형변환을 나타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행렬을 공부하는 것은 선형변환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행렬이 베이시스의 선택에 의존한다고 했죠. 베이시스가 변하면 행렬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대충 선형변환 챕터가 마무리됩니다.